자,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교수입니다. 오늘 영상 7월 8일 수요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는 잠깐 쉬면서 삼성전자만 영상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날 좀 조심하시라고 제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6일자로 해가지고 SK하이닉스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이날 이제 화요일날 7월 7일 화요일날 되기 전에 월요일 영상에서 이제 음봉 캔들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요일날 보시게 되면 11%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전 세계 분들이 보고 있는 가격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2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추세대로 이어진다라면 내일장에 200만 원 이 구간을 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일장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음봉으로 자 깨는 음봉이 나오거나, 혹은 이런 식의 음봉 캔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장에 잘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긴 음봉이나, 아니면 이런 식의 몸통이 꽉 찬 음봉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00만 원 깨고 얼마? 금액으로 보면은 한 195만 원 정도 되는 이 가격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만약에 내일장에 이 195만 원 여기 내려온 순간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진입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틀에서 3일 안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가? 195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200만 원 근처에서 살랑살랑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깰까 말까 깰까 말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구간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 195만 원, 자 선은 그어드리면 여기입니다. 자 정확하게 195만 원 그어드릴게요. 여기인데, 여기를 내일 이렇게 깨든 아니면 이걸로 깨든 내일 이 가격이 오는 순간부터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라? 봐야 된다. 단타로 쳐도 상관없어요.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빠르게 그 이후에 들어 올리는 모습이 이틀에서 3일 안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이 SK하이닉스가 이 정도 빠진 거면 많이 빠진 건데 또 내려야 되냐? 대체 왜 내리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실 텐데,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제가 이거 보실게요.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7월 7일인데 제가 어제 영상 못 찍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쪽 겨울이 다시 오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줄여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질문들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살지 팔지 조언을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 은행입니다. 근데 이들이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정확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1년도 8월 달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반도체 시장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때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곧 이 PC 수요가, 컴퓨터 수요가 줄어들고 반도체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21년도 8월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측을 한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었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잠시 하방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난날에 마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 때문에. 근데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 하이퍼스케일러 동향인데, 이 하이퍼스케일러가 뭐냐면 구글이나 그리고 아마존, 그 다음에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대한 정보통신 기업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가,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를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SK하이닉스로부터 사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현재 반도체 산업의 이익은 이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자본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 거대 기업들이 반도체를 사들이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메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최근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메타가 자신들이 인공지능 연산을 위해서 구축을 해놓은 컴퓨터 자원 중에 남아있는 부분을 외부의 다른 기업에게 돈을 바꿔서
빌려주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메타가 당장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반도체 장비를 이미 사두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 기업들이 이미 충분한 장비를 확보해서 남는 자원을 외부에 팔기 시작했다면 앞으로 추가로 반도체를 주문할 이유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핵심 고객의 주문이 줄어들면 SK하이닉스 매출과 이익에 대한 기대치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그리고 이 기사랑 플러스로 뭐가 있었죠?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해서 상선 쪽에 여기다가 미사일 쏜 거 이것들이 낑겨가지고 어제장에 사실 10% 넘게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실적을 발표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 그대로 나와버리면서 타격을 받았어요. 하락적으로. 근데 여기에 낑겨서 SK하이닉스가 덩달아 빠졌던 겁니다. 어제장에. 그리고 오늘도 같이 연달아 잠시 하락에 나왔던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차 교수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아니 차 교수님, 그럼 내용 보니까 지금 내려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내 거 가지고 있는 주식 팔아야겠네요?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어차피 SK하이닉스는 눌렀다가 반등 주고 올라갈 폭은 남아 있습니다. 안 끝났어요. 제가 뒤에서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에서 물리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타점이에요. 매수가랑 매도가입니다. 무료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물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SK하이닉스의 매수가는 얼마고 매도가는 얼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타점 알려줘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 피하고 이런 자리에서 하락 피하고 이런 자리에서 순간 빠르게 반등 먹고 나오고 이런 건 좋은데 10분 중에 5분 이상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SK하이닉스 주가가 한 주당 200만 원 넘어가니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딱 한 가지 종목만 추천해달라.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거예요. 신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대한강통신이나 우리기술이나 글로봇이나 삼전이나 SK하이닉스나 다 마찬가지로 산업이랑 재료랑 차트 위치랑 각 나라 정책들이 껴있으면 기술력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냉각 쪽에서 봐야 되는 주식이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그것도 기술력이 있는 주식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주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종목 이름이랑 매수가랑 이 매도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매도 방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다른 종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신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근데 반면에 나는 차라리 SK하이닉스 대응 전략 알려달라. 그런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SK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응 전략은 SK로, 추천 종목은 신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를 왜 주목을 해주셔야 되냐면 아직 미국 시장에 관련된 ADR 상장이 남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원화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 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직접 사려면 환전의 과정이나 그리고 외국인 투자 등록 절차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시차로 인해서 거래 시간의 제약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미국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ADR이에요. 한국말로는 미국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여러분 ADR은요. 한국에 있는 SK하이닉스 원조 주식을 한국의 보관 기관에 안전하게 맡겨두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달러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증서를 새로 발행하는 걸 ADR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평소에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을 사듯이 팔듯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편하게 SK하이닉스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의 가운데를 보시면요. 펀저빌리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상호 전환이에요. 이 펀저빌리티가 허용이 되면 투자자들은 차익거래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차익거래라는 건 동일한 가치를 가진 물건이 두 가지 시장에서 가격이 다를 때 싼 곳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비싼 곳에 파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위험 없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뜻합니다. 뭐가요?
차익거래 기법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인공지능 주식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아서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ADR을 마구 사들여서 미국 ADR 가격이 한국 주식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호전환이 펀저빌리티가 가능하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이 싼 한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뒤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미국의 ADR로 변환해달라고 기관 쪽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변환된 ADR을 미국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싼 가격에 한국 시장에서 싼 거를 미국에 가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 차액만큼 100% 확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익거래 과정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한국 주식 가격은 당연히 수급이 몰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단기간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변환된 주식을 내다 파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미국 ADR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주식과 미국의 ADR 가격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ADR이 여러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차교수는 유튜브에다가 영상으로 기록을 남길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일장에 만약에 195만 원 이 가격까지 빠르게 내려온다면 그리고 캔들이 음봉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꼬리가 없어도 이 몸통에 꽉 찬 음봉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캔들이 나와도 결국에는 앞으로 이틀에서 3일 안에는 이쪽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195만 원 다가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근처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단기간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가격이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눌려도 결국에 빠르게 들어 올리는 이런 양봉 캔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 현재 이 자리에서요. 다른 영상들을 보면 미국 시장에서 ADR 상장 관련해가지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수급이 몰릴 겁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급이 몰리는지는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주주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온 거예요. 대체 ADR 상장 이게 대체 뭐가 중요한데? 논리를 알아야죠. 원리를 알아야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내려오면 결국엔 단기간 눌러도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 올리겠구나. 그래서 ADR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주주님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그런 주식들은 눌러도 결국엔 눌렀다가 가든 횡보하다가 가든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 결국에는 상방 쪽으로 올라갈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고 두 번째가 SK하이닉스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구간에서 왜 계속해서 SK하이닉스가 왜 빠질 거라고 예측을 했냐면 지금 국민연금 쪽에서 7월부터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쪼개져서 나와요. 근데 이쪽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7월부터 하겠다. 리밸런싱 한시적 유예를 종료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매도 시점이랑 규모랑 종목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여러분 SK하이닉스랑 삼전이 7월 대기 기준으로 이 자리에서 시가총액 비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비중이 좀 줄었지만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시총의 비율이 25% 안팎이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국민연금 쪽에서 50조를 던지는지 60조인지 70조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기사 나왔던 이 숫자를 보시게 되면 이 범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25%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앞으로 SK하이닉스 쪽에서 국민연금 쪽에서 던질 수 있는 물량은 최소가 10조에서 15조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물량들이 계속해서 쪼개지면서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7월부터 외쳤던 거고 그리고 6월 달에는 JP모건 쪽에서 발표했던 6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리밸런싱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장이 빠지면서 덩달아 우리 같이 빠진 거잖아요. 이런 이유들을 제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찝어드리니까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크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내가 디테일하게 좀 더 이런 자리나 혹은 횡보를 할 때 그냥 정확하게 나는 매수가를 정확하게 딱 찝어주세요
그런 분들은 이 번호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SK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가 진입 못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냈다가 주가가 누르고 횡보할 때, 그때 SK 하이닉스 진입하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종목을 다른 걸로 알려드릴게요. 신규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뭔지 논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동안에 대한강통신이든 우리기술이든 두산에너빌리티든 클로봇이든 기술력이 있고 산업과 정책과 수급과 이런 게 다 맞물리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여기에 칩을 우리가 열을 잡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왜 엔비디아 진세남 회장이랑 LG전자가 냉각 쪽에 왜 대체 주목을 할까요? 이거 열 못 잡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젠슨왕이 이 냉각 산업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필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딱 한 가지 종목이 있어요. 기술력 있는 회사. 그 주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볼 수 있도록 좋아요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SK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신규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차 교수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